오늘은 근본 피딕부터 시작해봅시다. 왜 근본이냐? 글램 피딕, 보통 저희가 초심자 입문용으로 이제 많이 선정하는데, 저는 사실 초심자 입문용으로 손님들이 추천해달라고 할 때 얘를 꺼내지도 않습니다만, 오늘 얘로 스타트를 끊은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싱글 몰트 위스키이기 때문에 딱 요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서 얘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금 바틀 보시면 한 4분의 1 정도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에어링을 해봤자 마이너스밖에 안 될 정도의 에어링이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마일드하고 부드러운데 살짝 상큼한 향이 납니다. 상큼하다고 해서 레몬의 그런 좀 시트러스, 엣지가 세게 느껴진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원래 전통적으로 있는 서양배 느낌이 푸석푸석하고 들쩍지근한 그런 맛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좀 나쁜 부분이 에어링을 통해서 좀 많이 감소해 있어요. 그러고 약간 청사과를 섞은 풋풋한 느낌, 이런 것들이 더해지니까 오히려 좋아. 훨씬 더 좋아졌어요. 맛에서는 좀 후추 스파이시한 느낌? 살짝 계피, 시나몬 느낌. 사실 입문용이라는 거에 좀 약간 납득이 안 된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입문용 위스키라는 거 늘 다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처럼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그 수준만큼 느껴지는 거라, 지나고서 다시 마셔보면 계속 다릅니다. 피딕은 12는 오히려 별로 안 마셔요. 그냥 저는 이 피딕 12를 약간 한 번씩 자가 진단용으로 써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두 번씩은 마셔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얼마나 캐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한테 피딕 12는 맛있다보다는 재밌고, 피딕 12 자체가 어떻다라기보다 제가 피딕 12를 대하는 그 자세?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피딕 12를 재밌는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약간 도전의식을 가지고서 이 술을 마시니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무언가 다른 술에서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죠? 이번 회차의 피딕은 어떤가요? 몇 년 전부터 저는 피딕에서 더 이상 새로운 맛을 느끼지는 않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런 시나몬, 그리고 서양배, 풋사과 느낌이 지금 좀 더 들어가 있고, 이 부분 풋사과 느낌은 에어링의 정도에 따라서 중간쯤에서, 물론 그렇게 줄어들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한 달 반, 2달 정도 걸쳐서 꾸준히 줄어서 4분의 1 정도 남았다고 한다면 딱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 근데 역시 좀 약간 밋밋하고 조금 단조롭기는 하다. 근데 이게 그러면 그래서 맛이 없는 위스키냐? 그럼 절대 아니죠. 쉐리와 버번 적당히 잘 섞여 있고, 물론 쉐리는 살짝 스쳐 지나가는 살짝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좋아. 전체적으로는 버번 캐스크의 느낌이 지배적인데, 거기에 이렇게 살짝 쉐리의 변주가, 이삭의 그런 톤이 가미가 되어 있는 게 이 글램피딕 12년의 어떤 고유의 느낌이다. 자, 글램피딕 12년을 설명할 때 제가 아까 처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싱글몰트 위스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맛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위스키가 가장 좋은 위스키를 담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새로운 조건을 들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스카치 위스키니까 그러면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싱글몰트 위스키는 뭔가요? 글렌리벳이죠. 글렌리벳은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싱글몰트 위스키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통계의 시점과 어디서 통계를 내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져요. 맥켈란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2등, 3등은 리벳과 맥켈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2등, 3등이 항상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로는 글렌리벳을 꺼낸 이유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스카치 싱글몰트인데, 스카치 싱글몰트라고 하는 카테고리로서 본토인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위스키는 글렌리벳 12년이니까요. 정확히는 더 글렌리벳입니다. 글렌리벳이 더 글렌리벳이 된 이유가 있죠. 그 유명한 소송. 원래 글렌리벳은 우리가 상처에 붙이는 밴드를 어떤 브랜드든 무관하게 다 그냥 데일 밴드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특정한 그런 브랜드가 대명사화한 케이스가 위스키에서는 글렌리벳이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위스키 이퀄 글렌리벳, 글렌리벳 이퀄 위스키. 아일랜드에서 최초로 국가의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밀주의 시대를 끝낸 그런 위스키이기도 하다.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글렌리벳이 최초의 라이선스를 획득한 동부 인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증류를 시작한 최초의 증류소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스코틀랜드 전국에서 최초는 아닐 겁니다. 하일랜드에서는 최초. 위스키 이퀄 글렌리벳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옛날 위스키들 상당수가, 라프로이 같은 것도 그런데 라프로이 글렌리벳 이런 식으로 자기들 라벨에 글렌리벳을 병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글렌리벳이라는 게 위스키라 이거야. 라프로이 위스키를 라프로이 글렌리벳이라고 표기를 한 느낌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글렌리벳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걸 모르는 건 아니죠.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 이름에 편승한 거죠. 그만큼 일반 대중들에게 글렌리벳이라는 이름이 위스키에서 아주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시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글램피딕 좋다 얘기하고 나서 글렌리벳을 딱 마시니까 그만 들어가도록 해.
워낙 제가 글렌리벳을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글렌리벳에서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일단 12년 편하게 마실 때 12년이라고 하면서 직관적이고 이 안에 있는 어떤 레이어들이 상당히 그 뭔가 맛의 풍부함. 사실 저는 이전에 그 구형 글렌리벳 12년을 별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글렌리벳 12년이 구형에서 신형으로 넘어오는 그 과도기를 좀 선명하게 겪었는데, 예전 리벳 12년은 맛이 전체적으로 좀 뭉개져 있었어요. 얘는 쉐리 느낌이 한층 더 강합니다. 약간 짭짜름한 느낌, 단짠 느낌. 위스키 본연의 약간 단맛하고 플러스 짭짜름한 느낌. 저희가 이제 추천드릴 때는 사실 몇 가지 꺼내는데, 발베니를 요즘은 더 많이 꺼내서 보여드려요. 발베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실 제가 추천드리지 않더라도 손님이 주문을 그냥 할 때 자발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게 발베니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위스키죠. 발베니, 글렌피딕, 하나의 부지를 나눠 쓰는 한 담장을 같이 공유하는 이웃 증류소인데, 사실 네이버라기보다는 형제 증류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유는 오너가 같으니까. 같은 오너가 소유한 증류소이기 때문에. 글렌피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싱글 몰트 위스키니까 그만큼 양산을 해야 되는 거죠.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게 우선이고, 발베니도 사실 못지않게 엄청나게 팔리고는 있지만, 발베니는 애초에 컨셉이 고급화 그리고 클래식을 강조를 하는, 클래시컬한 만듦새를 강조하는, 장인 느낌, 조금 신랄하게 말하자면 장인 코스프레를 잘 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곳이 발베니죠. 발베니는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셔보죠. 지금 이 친구는 이제 막 오픈한 거라서 충분히 아직 열리지 않았다만, 그래도 이런 진한 캐릭터, 진득한 쉐리 느낌 이런 것들이 강하죠. 좀 더 또렷한 쉐리. 맛은 뭐 평이하게 좋습니다. 글렌리벳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단맛이 얘가 좀 더 강해요. 발베니가 쉐리 비중이 좀 더 높아서 그렇다고 이제 생각되는데, 쉐리 캐릭터가 조금 더 전면에 드러나 있으니까 지금까지 마셔본 엔트리들 다 이제 어려서 거기서 느껴지는 진저, 매운 느낌, 나무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이게 단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린 위스키는 대중적으로 좀 더 잘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생나무 매운맛을 많이 덮어주거든요. 그래서 발베니가 좀 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그런 위스키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단맛은 사실 맛 그 자체로서는 호불호가 없는 영역이라서 맛있어요. 뒤에서 약간 느껴지는 깨를 볶은 것 같은 고소한 막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내가 말하는 뒤에서 느껴진다라는 거는 뒤에서 넘어오는, 비강을 통해서 넘어오는 그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입안에 있는 타액과 잘 섞여서 향이 더 풍부해지고, 타액과 섞이니까 희석되면서 도수가 내려가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풍겨 나오는 향들이 있거든요. 더 선명해지는 것들. 그 중에서 이런 약간 깨 같은 고소한 향이 있습니다. 글렌피딕과 발베니를 보면 아직도 여기는 가족 경영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회사 이름이 그랜트 앤 선즈거든요. 그랜트 씨는 모틀락 증류소에서 한 20여 년 정도 근속하시다가, 친구들 광고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술을 이렇게 칼칼칼칼 바닥에 쏟아버리고 뛰쳐나가가지고 독립해서 글렌피딕 증류소를 가족들이 협업해가지고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창업을 한 것이죠. 크리스마스를 글렌피딕 증류소의 생일로 보거든요. 증류소로서 가동을 해서 증류에게 첫 한 방울이, 퍼스트 드랍이 딱 떨어진 때가 크리스마스다. 12월 25일. 다음으로는 모틀락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